네, 이건 조금 웃으면서 하는 질문인데 저는 주위에서 상담 코칭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꼭 MBTI 같은 질문들 꼭 정말 많이 듣습니다. 또 연애 상담 안 오나요? 연애 상담이 너무 많이 와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막 밤에 이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문자, 카톡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서 심리 좀 분석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는데요. 혹시 전공과 관련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우리 구역학. 네.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이제 유학 생각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대 입학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 이런 게 히브리어 좀 할수 있는. 히브리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현대 히브리어도 있고 성서 히브리어가 있는데 현대 히브리어는 좀 아예 모르고 성서 히브리어 조금 아는 정도. 그럼.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도 이렇게 하고 구약학 관련 질문에는 이제 뭐 구약이 재밌냐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결혼서 추천해줘라는 질문도 있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 파트의 사회적 배경이 뭐야, 어떤 맥락이야라는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구약에 관련된 진짜 질문들 많이 나오고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쓰는. 네. 왼손잡이가 좋은. 왼손잡이가 좋은 네. 공부군요. 히브리어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조직문화신학에서는 어떤 질문 혹은 받으시나요? 저희 조직문화신학에 대한 에피소드 아주 독특하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없다는 거고요. 조직문화신학의 에피소드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교육학하면 교육이고 구약학하면 이제 구약 공부인데 조직신학 전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냥 잘 모릅니다 사람들 사실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회사 조직신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조차도 안 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신학 전체적인 책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놓는 신학이 되지 않을까 좀 국민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까지.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구약학에서는 아까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학에서는 이제 헬라어 쪽을 공부를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혹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외국어 알면 진짜 도움이 된다 하는 외국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신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필수고요. 이건 교단마다 조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단 쪽에서는 유명한 신학자, 그 나라가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있었던 교단 쪽에서는 독일 쪽이었습니다. 독일. 네. 그래서 그 독일의 언어를 좀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원서들이 잘 번역되어 있어서 한국말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교수님. 한국말로도 충분하다. 네, 손호영 교수님께 꼭 녹음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다음부터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게 됩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좀 인격적인 교사였기 때문에 잘 학생들을 심하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일반 교사로서 행동을 했다면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이후에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주현 선생님께서는 실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걸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도 보고 계시고 다른 전공들 원우님들도 보고 계시고 아마 연세신학을 꿈꾸시는 우리 미래 후배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우리 조직문화신학부터 한번 나눠주실까요? 저희는 주로 한 사상가 혹은 신학자 혹은 이 철학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책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 학우들이 원우들이 이렇게 봄으로써
서로 다양한 관점의 이 시각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생각이 좀 많이 강하시거나 평소에 이렇게 신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머릿속에 완전히 정의를 해두고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신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열어두셔서 이렇게 보는 거와 저렇게 보는 거와 이렇게 보는 게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좀 미리 파악하신다면 수업 듣기 아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열린 뭐라고 해야 열린 되죠? 마음?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으로. 이 긴 문장을 이렇게 또 한마디로 역시 교육학. 네. 그럼 교육학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네, 저희 교육학 수업은요, 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주신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시간에 수업을 담당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수업에 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인 마인드로 이 수업이 나의 수업이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수업이 다 엮어졌을 때 기말 과제로 한 편의 그 에세이를 페이퍼를 내게 되는데 이 페이퍼, 발제, 참여 이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다 즐겁게 참여하시면 좋은 성적도 얻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기독교 교육학이 유독 그 학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네. 가정적이고 네. 서로 막 아껴주고 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시간을 잠시 사용해서 학과 분위기 소개도 같이 해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 교육학과는 연기포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기독교 교육 포럼인데요. 이 연기포라는 모임을 통해서 김현숙 교수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약 2번 정도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의 생활 또는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생활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와 또 학문적인 근황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또 한편으로 요새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또한 또 굉장히 가정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학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약학은 이제 학기당 3과목이 열립니다. 지도 교수님의 수업 한 과목 열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 원어 강도, 히브리어 수업을 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사 교수님의 이제 세미나가 열리는데 학기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강사 선생님의 세미나는 이제 각 분야에 조금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들어오시는 석학분들을 초빙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도님 교수님의 수업은 방식이 학기 중반까지는 발제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기 후반부터는 도제식으로 각각의 연구 주제를 1대1로 면담을 통해 발전을 시켜나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사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이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강의에 대한 지혜문학이면 지혜문학, 고고학이면 고고학 이런 그 주제에 관련된 강의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수업 방식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좀 추가를 해도 괜찮으세요? 네. 저희 조직문화신학은 주로 이제 발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미리 일단 책을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어 오시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집중을 하셔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문장들을 좀 잘 읽어 오시고 그것을 습득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셔서 함께 토론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다른 학과도 비슷하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기말 페이퍼를 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때 그 학기 동안 배웠던 학자들의 의견을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의견을 덧붙여서 쓰고 혹은 다른 학자의 의견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런 페이퍼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 전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었는데요. 상담 코칭학 같은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해서 비교적 공동체의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원우님들이, 선생님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의 강의 플러스 이렇게 조를 짜서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중간고사를 이제 전후로 해서 중간고사 전에는 교수님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조마다 그 수업에 대한 주제들을 뽑아서 발제문을 만들고 발제를 하고 그러고는 그걸 개인 보고서로 좀 발전시켜서 기말 레포트로 제출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지만 첫 학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기억이 뭐 새록새록한데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께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 각 전공의 팁이 좀 있을까요? 이번엔 조직문화신학부터. 사실 첫 학기부터 좀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 사실 첫 학기부터 정신을 다 차리고 수업에 임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2학기, 3학기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정신을 차리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대학원의 저는 최대 난제이자 최대 꽃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담 코칭학 같은 경우 제가 논문 대신 다른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패스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논문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첫 학기는 정신없다 치더라도 2학기, 3학기, 4학기까지 정신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논문에 대한 이 연구, 주제를 못 잡았을 때 굉장히 첫 학기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학기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라기보다는 오히려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흥미가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 탐색을 하시고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미리 연구를 하셔서 3학기 때 논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2학기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신입생들 이 얘기를 듣는 조직문화신학의 신입생들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정신을 차리셨나요? 1학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말라고 또 해주시는 얘기. 경험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박재상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나는 꿀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께 너무 걱정이 돼서 논문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1학기 때 알았더라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볼 때 그냥 이 수업의 과제다 라고 보지 마시고 내 논문의 재료가 될 텍스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더 내 논문의 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텍스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논문 주제가 완성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학기에 알았더라면 저 지금 3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구약학에서 저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와. 짧게 말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하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어 원서를 좀 친밀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가능한 성경 어떤가? 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방식이든지 영어를 접할 수 있으면 텍스트를 접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매주 이제 텍스트가 다 원서이기 때문에 아마 수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 스터디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어 스터디인데 이제 히브리어 기초는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오시면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마스터를 하고 오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입학이 가능한가요? 입학이 이걸 가능할까요? 좋아해요. 기초인데 마스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초 마스터. 네, 그 기초라고 하면 이제 단어, 그러니까 알파벳 히브리어 스터디를 하는데 히브리어 기초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마스터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이긴 한데 알파벳이라든지 발음, 모음 내는 그런 기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오면 수월하게 따라오시면 저 기억납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네, 맞습니다. 노래로 배웠었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노래도 있고 어느 방식으로든 이렇게 외우시면 ABCD 수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 첫 수업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좀 연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루틴대로 조금씩 하지 못하면 자기가 좀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중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이 말씀을 홍콩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 수업에서 들었어요. 홍콩 교수님은 루틴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거라고 저는 실행하기 어려운 루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맞는 루틴을 아, 하면 좋을 본인의 것 말로. 같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꿀팁을 들어봤는데요. 상담 코칭학에서는 아무래도 팀플레이가 조 활동이 많다 보니까 팀플이 진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좀 준비하시고 나 혼자 그냥 상담하고 공부하고 끝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서로 같이 돕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원우님들께 또 다른 동료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번 여름에 종합시험을 봤는데요. 종합시험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도 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공보다도 부전공 또는 선택 과목 시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었었는데 제가 여러 교육학과나 이런 데에 행정팀에 물어봤을 때 들은 답변을 보니까 그 선택 과목 시험을 저를 위해서 교수님이 특별히 출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기존에 출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은 그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1학기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시험을 보실 것인가 좀 생각을 하셔서 본 전공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택 과목은 하나 정도 꼭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종합시험 그리고 영어시험에 대해서 졸업과 관련된 요건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연세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전공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연세신학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모시지 못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4개의 전공 이외에도 신약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목회신학 등 다양한 전공들이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학문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2015년부터 글로벌 신학대학원 GIT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따라서 제3세계 국가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각 나라의 기독교 리더 그리고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역사 그리고 연세신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리고 이끌어 가실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원우님들 연세신학으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미래의 후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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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질문 까먹었어요. 네, 질문 다시 할게요. 아니요. 네,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조금 더